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에서 17번 강의 전치, 트레이스, 행렬의 곱입니다.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행렬의 곱하기를 빵집 이야기로 설명할게요. 행렬의 전치는 행은 열이 되고요. 열은 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과 행이 바뀌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n/n 정사각 행렬에서 트레이스는요, 주대각 원소들을 모두 모아서 이것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스칼라이겠죠. n/n 행렬 A와 n/p 행렬 B의 곱은요, 안쪽 디멘전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도 n이고 이쪽도 n이죠. 다시 말해서 스틱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스틱 하나는 행으로 가고요, 하나는 열로 갑니다. 여기는 2행이고요, 여기는 3열이 되었죠. 그러면 해당하는 열과 행을 밖으로 빼내서 원소들이 곱을 구하겠습니다. 4개씩 짝을 지어서 곱을 구하면요, 5 곱하기 9, 45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더하면 278이 나옵니다. 그러면 2행과 3행의 원소가 이와 같이 정해지는 것이죠. 2행과 3행의 원소는 278이 됐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행은 다시 돌아갔죠. 다른 원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칙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x2 행렬과 2x2 행렬의 곱은요, 안쪽 디멘전이 같죠. 그래서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행과 1열을 곱하면요, 두 개를 짝을 맞춰서 더해서 이와 같이 1행 1열의 원소가 나옵니다. 행렬의 곱은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AB는 정의되더라도 BA는 정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렬과 벡터의 곱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X는 벡터가 됩니다. 열 벡터이죠. Y 트랜스포즈 A는 행벡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AX와 Y 트랜스포즈 A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열 벡터고요, 하나는 행벡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벡터와 벡터의 곱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즈가 중간에 갇혀 있으면 스칼라가 되고요, 트랜스포즈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 행렬이 됩니다. 간단한 벡터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x의 전치와 y의 전치는 행벡터입니다. x 트랜스포즈는 행벡터이고요, y는 열벡터니까 곱하면 이와 같은 내적이 됩니다. 스칼라이죠. x와 y의 트랜스포즈는요, 열벡터와 행벡터의 곱이고요, 이것은 하나씩 곱해서 이와 같이 i행 j1 원소는 xi, yj가 되는 행렬이 됩니다. 예제 1번입니다. 2x2 행렬 A와 두 개의 열벡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연산을 구하는 것인데요. 간단한 계산이므로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전치 T가 가운데 갇혀 있으면 스칼라이고요,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행렬이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엠션 매스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까요? 행렬을 만들고요, 곱하기 기호와 트랜스포즈는 프라임을 씁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특별히 스칼라를 구하는 계산은요, 스타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번에는 행렬 곱의 원리를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빨간 모자가 빵집으로 직접 가는 경우에는 개수 C를 이용합니다. 빨간 모자가 배달을 부탁하면요, 개수 B를 이용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빵집으로 가면서 개수 A를 이용합니다. 왼쪽은 X를 변수로 쓰고요, 가운데는 Y를 변수로 씁니다. 오른쪽은 Z를 변수로 쓰죠.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변수 Y가 가버렸어요. 이쪽 통로로는 Y1이 가버렸기 때문에 Y1 대신에 여기 있는 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죠. Y1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개하고 X1과 X2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X1에 대한 개수가 나오고요, X2에 대한 개수가 나오죠.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합니다.
y1을 통하지 않고 x에서 z로 직접 연결하면요, 이와 같은 개수를 쓰게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죠. 그러면 빨간 모자가 빵집에 가는 두 가지 길이 생겼고요. 모두 x에서 z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이죠. 그것은 c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렬 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왼쪽에서는 행, 오른쪽에서는 열을 이용해서 곱을 구하는 이유를 알겠죠. 같은 이야기를 전개한 수식이 아니고 행렬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경우에는 b 행렬이 사용되고요. y에서 z로 변환하는 경우에 a 행렬이 사용됩니다. 여기 y가 같은 식이니까 대입을 하면요, 이와 같이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수식을 갖다 쓰면요, 결국 a, b는 c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렬의 곱이 되는 것이죠. 전개한 수식은 이와 같고요. 행렬 곱의 원리를 이와 같이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행렬의 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행렬의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하고요. 행렬의 합과 트랜스포즈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렬의 곱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요, 순서가 바뀌죠. 행렬의 합과 트레이스는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트랜스포즈가 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행렬의 곱에 대한 트레이스는 따로따로 계산할 수 없겠죠. 수치 해석 17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